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굿모닝 인베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의 한 남성 학원 강사가 확진 전까지 강의해서 수강생과 학부모 등 최소 11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남성은 방역당국 검사 때 직업과 동선을 숨겨 초기 방역을 방해했습니다. 서울 홍대 근처 주점에 갔던 20대 5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대 주점발 집단 감염 우려가 있어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젯밤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꼭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 개설자 갓갓은 24살 남성 대학생 문영욱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는 18일 문영욱이 검찰에 송치될 때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은 얼굴을 공개합니다.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을 추모하는 단체가 해당 주민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인의 발의는 오늘 새벽 엄수됐습니다.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월에 이어 석 달 만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양 정상이 한중 방역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시 주석은 올해 방한한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9시부터 34분 동안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한중 정상은 양국 간 방역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 코로나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월 통화 뒤 한중 양국 간 협력이 잘 진행됐다며 다음 주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양회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 정상은 두 나라 기업인의 필수 활동 보장을 위한 신속 통로 제도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협력 사례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관심이 큰 방한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올해 중 방한하는 것에 대한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서 시 주석의 방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고 양 정상은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적절한 시기에 방한 협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관된 지지 의사를 보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 갔던 인천의 20대 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강사와 접촉한 학생들과 학부모 등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학원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20대 강사 A씨가 이달 초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클럽 방문 후에도 4시간여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강의했는데 확진 나흘 만에 11명을 추가 감염시켰습니다. A씨의 수업을 듣던 고등학생 5명, 그리고 같은 학원 동료 교사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학원 수업뿐 아니라 개인 과외도 이어갔던 A씨는 과외를 받는 여중생과 그 형제, 어머니도 감염시켰습니다. 바이러스는 과외를 받던 여중생의 형제의 또 다른 과외 교사에까지 미쳤는데 이태원 클럽발 감염 중 첫 3차 감염 사례로 추정됩니다. 감염된 학원생 2명이 서로 다른 교회 2곳에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며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당 교회 신도 1000여 명은 코로나19 긴급 검사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학원 강사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데요. 이 상황 악화에는 학원 강사의 무책임한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인천의 학원 강사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9일입니다. 그런데 이 강사는 역학조사에서 직업이 없다고 말했고 동선도 속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사흘 뒤인 지난 12일 경찰에서 이 강사의 위치 정보를 받고 나서야 학원 강사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5월 12일 회신된 위치 정보를 환자 진술과 대조한 결과 불일치 않은 부분이 많아 환자를 상대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흘 동안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학원 수강생 등 강사의 밀접 접촉자들 검사도 12일 밤에야 이루어졌고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늦어진 사이 확진자들은 교회 등을 다니며 모두 1000명이 넘는 추가 접촉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인천시는 초기 방역을 방해한 강사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난이 두려워서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보건당국은 동선을 속이는 거짓말이 사회를 위협하는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역 노력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서울 홍대 주점을 다녀온 일행 6명 가운데 5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다중이용시설인 볼링장까지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서울 홍대 주점을 방문한 일행은 총 6명입니다. 친구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주점을 다녀온 뒤 인후통과 미열 등의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에 사는 20대 남성은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강서구와 경기 수원시, 고양시, 김포시에 거주하는 4명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행 6명 가운데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김포시 거주자는 보건당국이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은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역당국은 동선을 파악하는 등 역학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확진자 중 수원시 거주자가 3-4시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인 볼링장까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원시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위중한 상황이라며 볼링장 방문자들의 자진 신고와 대인 접촉 금지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주점에 이어 볼링장까지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되면서 지역사회에 또 다른 감염 확산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충남 공주에선 대학 신입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대학생은 서울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이태원 클럽 확진자로 판정된 강사를 만나서 과외 수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공주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입니다. 그제 한 남성이 구급차에 실려와 진단검사를 받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남성은 현재 천안의료원 음압병실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공주에 사는 19살 대학 신입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서울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로 판정된 강사를 만나 3시간 동안 과외 수업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수업이 끝난 뒤 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공주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접촉 이틀 후부터 증상이 발현돼 추가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가 되는 거고 우려가 낮다 이런. 보건당국은 남성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부산과 경남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2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용인 66번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에 다녀온 뒤 감염된 20대 남성의 아버지와 1살배기 조카, 또 친구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클럽에 갔다 온 뒤 열흘 가까이 무증상 상태였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 확진자는 지난 2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 다녀온 2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의 60대 아버지와 1살배기 조카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에선 거제에 사는 2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부산 확진자의 친구입니다. 가족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 및 회사 동료는 자가 격리 중이며 문제는 부산 확진자가 클럽을 다녀온 다음 무증상 상태로 지난 11일까지 일상생활을 한 점입니다. 직장과 부모님 집, 해운대 등지를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주문을 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썼으나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앉아 있을 때는 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103명이었던 이태원 클럽 연간 부산 거주자는 236명으로 늘어났고 23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던 20대 유치원 교사가 2달 만에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접촉했던 원생과 교직원 수만 45명입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20대 보육교사 A씨가 어제 오전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A씨가 959 콜센터 관련 확진자인 친척과 접촉하고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지 2달 만입니다. 한 달간 격리 치료 끝에 지난달 12일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한 뒤 27일부터 유치원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원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 병원에서 코로나19 재검사를 받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 후 한 달가량 무증상 상태였고 열흘가량 출근하며 접촉한 원생과 동료 교사만 45명에 달합니다. 다행히 근무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유치원은 긴급 방역과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 동선과 접촉자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교육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기간인데 이 학생은 등교 수업을 해 이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도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 158명도 이태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출입한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연락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고3 학생이 지난 4월 26일과 5월 초 이태원 클럽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입니다. 검사를 받은 학생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4일과 8일 학교에서 실기 수업을 진행하며 밀접 접촉자만 15명이나 됩니다. 고열이라든지 인후통이라든지 검사를 받는 걸 권유하고 있고요. 검사 받은 결과 음성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밀접 접촉자 중 한 명은 호흡기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고 접촉자도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고3 학생의 클럽 방문 사실에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조사뿐만 아니라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진신고 형식의 조사 결과 이태원 유흥주점을 방문한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은 총 14명으로 현재까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이 학교 재단이 원격 수업 기간 중 지침을 어기고 등교를 시킨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관내 학교에 재안내를 했고요. 원격 수업 기간에 학생들 등교 수업을 하지 마라.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시내 6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등교 여부를 체크했지만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업을 했는지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켜던 공연계는 또 한 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도 남의 얘기, 공연가엔 여전히 찬 겨울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소극장들이 모여있는 대학로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사람은 없고 티켓 판매 직원들만 거리를 서성입니다. 사실 생활방역이 시작된 지난주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5월 열흘 동안의 매출액이 지난 4월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할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겨우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던 업계는 이태원발 집단 감염 확산으로 다시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몇 분 정도? 오늘 한 번도 관객을 못합니다. 이미 개봉일을 미뤘던 영화 침입자는 또다시 개봉을 연기했습니다. 클래식 공연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객석을 지그재그로 뛰어앉으면 공연이 매진된다고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소비하지 않는 분야인 것도 앞으로 언제 끝날지 아무도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객들로 가득 찰 영화관과 공연장. 문화 현장은 희망의 날을 묵묵히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의 최초 개설자 갓갓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만 24살, 이름은 문형욱입니다. 어제는 증명사진만 공개됐지만 오는 18일에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카메라 앞에 섭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신상이 공개된 문형욱은 1995년생 만 24살의 대학생입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문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점을 신상 공개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영욱은 영장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혐의를 시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오는 18일 검찰에 송치할 땐 문영욱의 맨얼굴이 그대로 공개됩니다.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문영욱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이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주민을 잇따라 고발했습니다. 최 씨의 발의는 오늘인데 유족들은 아직도 가해자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검찰 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인 고 최희석 씨를 추모하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 곳에 모인 겁니다. 이들은 최 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은 입주민을 폭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끌고 가면서 경비복을 찢었죠. 당장 사직서를 쓰라고 모성 주제에 사직서를 써라는 등의 발언들은 주최 측은 이번 고발장 제출에 이어서 가해자의 재산 가압류 신청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들도 해당 입주민을 협박과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는 등 검찰과 경찰 양쪽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국민적인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은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유족 측이 가해자의 사과를 받기 위해 발인 날짜까지 미뤘지만 끝내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최 씨의 장례는 오늘 치러졌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의기억연대에 후원금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와 함께한 성과를 폄훼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나 잘못을 정의연이 극복해야 한다며 투명한 공개를 통해 누구나 공감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는 오전 9시 19분에 사고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그 이전부터 청와대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습니다. 그로부터 30분쯤 지난 9시 19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이때 처음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를 알았다고 밝혔고 여러 서류에도 같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9시 19분 YTN 뉴스 자막방송을 통해 상황을 최초 인지한 후 하지만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는 청와대가 그 이전부터 사고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9시 19분에 수석 비서관 등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에는 탑승 인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사참위는 사건 파악 후 문자 발송까지 10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가 9시 19분 이전에 사고를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시 19분 이전에 정상 또는 비정상적 경로를 통해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인정할 경우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거나 세월호 유족 측은 허위 보고를 한 책임자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참위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코로나19로 계속 안 좋은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동적인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멕시코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간호사 엄마를 오랫동안 보지 못한 딸들이 어머니의 날에 비닐로 완전 무장을 하고 엄마 직장을 찾아간 겁니다. 안보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간호사가 건물 문 밖으로 황급히 뛰쳐나갑니다.
그녀를 맞은 건 온몸에 비닐을 뒤집어 쓴 여성과 아이들. 코로나19와 사투 중인 간호사 엄마를 어린 딸들이 찾아온 겁니다. 간호사는 아이들과 포옹하고 아이들은 엄마에게 장미를 건네줍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0일 멕시코 치와와주 델리시아스의 한 공립병원에서 찍혔습니다. 멕시코에서 이날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멕시코 일간 엘 우니베르살은 해당 간호사의 이름이 아나이 로페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나이는 동료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열흘 동안 집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만 지내왔습니다. 그러자 아나이의 부모님이 직접 비닐로 수제 방호복을 만들어 손녀들이 엄마와 만날 수 있게 주선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딸들의 방문에 아나이는 너무 벅찬 감동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며 아이들은 내 하루하루의 원동력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중국 우한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영상통화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괴질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모두 16개 주에서 어린이 괴질 환자가 나왔는데 뉴욕주는 그 수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주에 사는 9살 어린이 바비 디는 최근 고열과 구토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nd it started with what just seemed to us like a tummy bug. Monday night it had progressed to a low-grade fever and a heavy amount of vomiting and he couldn't keep anything down. 바비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지만 아직 어떤 병인지 정확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괴질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은 고열과 피부 발진, 심한 경우에는 심장 동맥에 염증을 동반한 쇼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의료당국은 이 어린이 괴질을 코로나19의 합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뉴욕주 어린이 괴질 환자의 60%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40%는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주에서만 어린이 괴질 환자 수가 100명을 넘었고 뉴욕주를 포함해 모두 16개 주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We thought that children were not especially affected by the virus. To now find out that they might be. 스페인 등 유럽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괴질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 친구의 노력도 곧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뿐사뿐 누군가 공터에서 홀로 발레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몸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는 케냐의 이 12살 소년.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수업에서 발레를 접한 후 발레리노의 꿈을 갖게 돼 이렇게 틈틈이 연습한다고 합니다. 어둡기만 했던 이 소년에게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데요. 이런 절실함이라면 세계 무대에서 이 친구를 볼 날도 머지 않았을 것 같네요. 모두가 오랜만에 자유를 누리던 어느 날 폭죽 소리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 총성이었다면 얼마나 아찔할까요? 한적했던 공원에 사이렌과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혼비백산 사방으로 도망칩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차 뒤로 간신히 몸을 숨기는데요. 그친 줄 알았던 총성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코로나19 봉쇄령이 풀린 미국 텍사스주에서 불꽃놀이를 보려고 약 600여 명이 모여있던 상황. 갑작스런 총격 현장이 경찰차의 대시캠에 그대로 담긴 건데요. 5명의 부상자를 낸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율동은 없지만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미소 짓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여운 모습으로 말이죠. 공룡에 유니콘, 얼룩말까지 각양각색 인형탈을 쓴 사람들이 뒤뚱뒤뚱 지나갑니다. 주민들도 신기한지 연방 카메라를 들이대는데요. 이들은 미국 미시간주의 한 산책 모임 회원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주려고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매번 다른 곳에서 나타난다는데요. 인형탈의 크기가 워낙 크고 꼬리까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m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된다고 합니다. 산책으로 건강도 지키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죠? 오늘 하루는 반짝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면서 선선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더 크게 올라 조금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6도, 대전과 전주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공기도 대부분 깨끗할 텐데요. 어제 중국 상공을 떠돌아다니던 황사가 이동을 하면서 낮부터 남동부 지역의 먼지 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과 충북은 일시 나쁨, 영남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일부 경북 내륙에서는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데요.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13.3도, 대전 12.4도, 부산은 17.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25도 이상 올라 조금 덥겠습니다. 서울 26도, 전주 28도, 광주 27도, 안동 27도, 대구 28도, 부산 22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에 많은 비를 뿌릴 텐데요. 많은 곳 제주와 전남 해안 지역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요일 오후 수도권과 영서, 제주를 시작으로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또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